재우와 나는 부동산에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집을 인수받았다. 서류 등기에는 우리의 이름이 인수자라는 명목하에 기재되었다. 하지만 비용을 감당하는 측은 재우였기 때문에 나는 돈 문제에 대해선 자유로울 수 있었다. 성준이가 나갈 무렵 갑자기 썰물처럼 친구들이 빠져나갔다. 처음 맞닥뜨린 위기에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허둥지둥 대고 있었다. 이미 재우와 같은 방으로 자리를 옮긴 나는 술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는 등 서로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다행히 인사과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의 지원서를 받아주었다. 우리는 면접을 도와주고 메카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뿌듯함을 느껴갔다. 그렇게 재우와 나는 이 집을 관리하는 호스트가 되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친구들이 한 명씩 들어오고 우리도 이제는 공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인사과에서는 한국인 친구들을 신뢰했고 그러한 믿음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사람을 뽑으려 했다. 그들이 일을 배우고 자리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우리도 즐거웠다. 매주 파티를 즐기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기존에 불편했던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운영하는 집에서 어떤 일본인 친구가 지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유찬이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일본인 친구는 남자가 바글거리는 이 한의 쉐어하우스에 그것도 여자 쉐어생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나마 서양인들은 워낙 개방적 사고다 보니 혼용이 크게 어색하지 않지만 한중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다. 들어오면 적응할 수 있게 잘 대해줄 자신은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한 전용 욕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라곤 겨우 독방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어쨌든 우리는 이 친구가 정말 오고 싶어 하는지 수십 번은 물어봤던 것 같다. 온다면 회사에 지원서도 넣어 주어야 되고 우리 역시 그 친구를 최대한 배려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본인 친구가 오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치사라고 소개했다. 서투르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기에 우리의 의사소통은 본의 아니게 영어가 되었다. 그녀가 들어오고 난 후의 분위기는 정말이지 묘했다. 상상해보시라. 평상시 같으면 한국말로 넘쳐야 할 그곳에 치사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갑자기 영어도 섞이게 되는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원래 같았으면 샤워실 문이 닫혀도 그냥 열든가 문도 잘 잠그지 않았던 우리에게 노크는 이제 필수 에티켓이 되었다. 그래도 치사 덕분에 칙칙했던 쉐어하우스의 분위기에 생기가 돌았다. 친해지면서 일본어도 조금씩 알게 되고 음식도 공유해가면서 호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다. 다행히 치사도 적응을 무척 잘해주었다. 물론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친구를 만드는 데도 적극적이었고 공장에서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감과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운영 미숙으로 힘든 점이 많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재우와 나는 그럴 때마다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하려 했다. 그러다 결국 사람도 모두 채울 수 있었고 다들 집에 대해 대체로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 상황이 안정되자 나는 이러한 순간이 지속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호주에서의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만들었다.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서 어쩌면 나는 버림당할 준비를 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